정자, 난자 뭐 이런 것만 학교에서 뭐 알려주지. 성병? 뭐 그런 성병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 알려준 기억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가르쳐 줬을 텐데. 저는 알려줬어요. 뭐 매독, 민지 네. 뭐 이런 거. 저 심지어 매독이나 막 그런 거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성기까지 보였어요. 사진 이런 거. 그랬어요. 군대에서도 하는데. 군대에서도 하죠. 한 번씩. 영상 막 리얼하게 막 보여주고. 저희는 안 그랬어요. 그 군대에서 폭경 수술을 많이 했거든. 그쵸. 근데 그거 그 폭경 수술을요. 그냥 의무로 해버리는. 아니, 선택이 안 돼. 선택이구나. 공짜니까 일단. 무료. 무료. 공짜고 일단 수술하면은 하루 이틀은 쉬었거든. 그냥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터진다고. 아유 뭐 쉬었어.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거의 뭐. 근데 성에 대해서 폐쇄적이라고 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덴마크 그 책 보여줬잖아요. 근데 또 제도권 교육 안에서 해줄 수 있는 성교육이라는 게 딱 제한적이고 그걸로 다 할 수 있나? 안 돼. 혼자 알아서 공부해야 돼. 그런 걸 찾아서 공부하고 공개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그래서 많이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좋은 거지. 그렇게 해서 내 몸에 배워야 돼, 그게. 그게 쭉 배우고 공부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거침이 없어야 되겠지. 쭉 편하게 얘기를 해야 나중에 아이하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여기 영상에도 나왔지만 아이랑 성교육을 하려면 그 전에 이미 원만한 대화가 되는 사이여야 해.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개인적인 부분이라 갑자기 뭐 평소에 대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성교육하기 전에 뭔 소리야 이런다고. 평소에 대화가 돼야 돼. 평소에 그 정도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 개인적인 이야기, 숨길 만한 이야기들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 그게 내 자식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쉬울까? 너희의 최종적 목표가 거기야. 최종 목표가. 자식하고 그게 될 정도면 다른 사람은 문제 없어. 제일 어려운 거거든, 그게. 그럼 1단계가 어디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 그 다음에 동료들. 그 다음에 아랫사람.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아들도 할 수 있어. 그냥 성교육 안 돼.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알고 있어도 안 돼. 대화를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교육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 내가 대화가 안 되는데 그 예민한 얘기를 굳이 아빠한테 왜 해? 안 해. 니네 집에 가서 아빠한테 하겠니? 심지어 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자기 성기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부모한테 얘기 안 해. 안 해. 20이 넘어도 안 하는 애를 많이 봤어. 그래서 내가 20대 중반쯤 됐을 때 그런 사실을 내가 깨닫고 야 이거 오픈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어. 내 주변에 내 또래 애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심지어 이게 소문이 나서 이제 기숙사에 사는 애들이 많은 거야. 뭐 자취하는 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초반에 이제 연애하다가 임신도 하고 여러 가지 성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끙끙대고 답을 못 찾는 거야. 그때 뭐 인터넷이 있었냐? 없으니까 책도 안 되고 답이 없으니까 계속 끙끙대다가 병원도 못 가고 창피하다고 아주 일을 심각하게. 근데 그걸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계속 찾아보면서 공부했던 거야. 그게 도움이 된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걔들하고 얘기하면서 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걸 여자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아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거. 그걸 이제 자각을 하면서 많이 알리기 시작을 했지 내가. 그러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나도 알게 되고 또 아이들하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이제. 오픈하게 되고 좀 더 공부해보게 되고 도대체 왜
또 다른, 그러니까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다양한 책도 보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내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이게 감추면 감출수록 왜곡되는구나. 결국은 본능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이제 욕구로 해석이 되고 그 욕구라는 게 계속 채우면 채울수록 좀 더 강한 욕구로 사람들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더 왜곡이 되거나 변태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 참 이게 좀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포경수술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왜 포경수술이라는 게 왜 하는지. 이렇게 이런 과정에 해서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 선택은 나중에 20살 넘어서 네가 하면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대신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씻어주면 돼. 그래서 씻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씻어야 돼 라고 알려줬어. 그랬더니 처음엔 못해.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내가 물어봤지. 이제 샤워는 혼자 하니까. 이렇게 해서 씻어봤어? 그랬더니 된대 이제. 그럼 계속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좀 더 가서 이제 아예 귀두를 벗겨놔도 돼. 그럼 이렇게 돼서 나중엔 포경수술 안 해도 돼. 그렇게 되면 안 해도 되고 그때 가서 네가 불편하면 네가 하면 돼. 그것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병원 가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빠는 이렇게 했어. 이건 네가 선택하면 돼. 그렇게.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선택하게 해줘야지. 이거 강제로 갖다 시켜. 성관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성교육은 정말 간단한 거지. 그거 말고도 얼마나 골치 아픈 게 많냐 세상에. 그런 거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너희들도 주변 사람들과 꺼림 없이 어떤 주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뭐 주변에서 뭐 남자들끼리든 아니면 여자가 섞였든 성에 관련된 주제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나? 지금? 섹스의 정의를 해볼까? 정의 한번 내려봐. 각자 생각하면. 섹스가 뭐다라는 걸 몰라서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응. 근데 정의를 내리는데 이렇게 답변을 한다. 그럼 진짜 너네는 생각을 안 해본 거야. 사전에는 뭐라고 적혔어요? 틀린 건가 그러면? 아니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해봤는지가 결정이 나는 건데 정말 생각을 안 해본 티가 나는 거지 지금. 나는 그렇게 정의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살면서. 물론 나이가 들면서 계속 정의는 바뀌어졌어 지금까지. 중요도도 달라지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도 결혼해보니까 실제는 다르더라라는 것도 많이 해석이 달라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의미가 달라지더라 이거야. 많이 달라져. 그래서 20대 말하는 거랑 30대, 40대가 다 달라져야 하겠지. 근데 20대의 정의와 50대의 정의가 같다면 그 50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나는. 그래서 성범죄가 일어나. 많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쾌락추구다. 최고의 육체적 쾌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그건 이제 내가 얘기했던 것보다 한 단계 위의 거지. 2단계, 3단계, 뭐 한 100단계 위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할까? 물론 위아래라고 표현할 수는 좀 없는데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정의되는 정도가 다른 거야. 그게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내가 섹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내 의지를 혹은 보통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 이성이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뭐 동물이다, 인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계속 본능적인 욕구에만 충족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않잖아. 동물적 욕구에만 계속 집착하는 행위. 이건 병이기도 해. 그 도대체 왜 그럴까? 아기 때는 동물적 욕구에 충족 당연히 해. 순수하게 동물적 욕구에만 충족해, 아기 때는. 이성이라는 게 발전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딱 동물적 본능이지. 거기에 집착해. 그 세 가지만 안 이루어지면 울어. 근데 성장을 하면서 이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치? 동물적 본능을 절제하고, 정신적 본능이나 인간적 본능이나 아니면 후천적 본능이나 여러 가지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야 되거든.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육체적 쾌락이 섹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험이 많이 부족한 거야.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섹스라고 생각해? 아니야.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섹스로 자꾸 변태로 변해가고,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약을 하는 거야.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게 되지. 결혼 이후에 애정이 식어서 섹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하되, 그거보다 더 강한, 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섹스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거지. 하기는 해도, 결혼 전처럼 그거에만 몰입하진 않는다는 뜻이야, 내 말은. 결혼 전에는 나이도 어리고 몸이 피가 끓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해도 돼.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게 본능이고 그 나이 때니까 가능한 거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 아이가 태어나고 더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나랑 내 부부 사이에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섹스냐고. 그래서는 안 되지.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즐거운 게 생겨야 돼. 오죽이나 못 났으면 섹스가 제일 즐거운 행위일까? 내가 얘기하잖아.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더 중독성 있어. 그걸 느껴보라는 얘기야, 내 말은. 육체적 쾌락은 유효기간이 짧아. 심지어 섹스가 주는 즐거움이 뭐 1시간이나 되니? 허무해 또. 뭐 상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짧으면 몇 분에서 길어야 뭐 1시간 안 가. 그 쾌락. 특히 남자들은 바로 올랐다 바로 끝나. 짧아, 쾌감이라는 게. 그 짧은 쾌감 때문에 계속 연연하는 거야. 근데 정신적 쾌락은 심지어 몇 년짜리도 있어. 상상이 돼? 이걸 자꾸 느끼다 보면 육체적 쾌락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가. 근데 아주 무시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빈도가 줄 뿐이지 더 관계는 좋아질 수 있는 거야, 부부관계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수유하는 시간, 그 기간은 성욕이 없어져, 아예. 그때 바람 피는 거야. 근데 그게 끝나서 이제 애정이 이제 식어버리는 거지. 에로스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내 안에는 여자로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성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성교육 이코로 섹스다 그러냐면 뭐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도 그래. 한 1년 만나서 섹스를 계속 해보면 더 이상 이게 매력이 없거든, 여자가. 흥분도 안 돼,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그 동물적 본능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 거기서 더 큰 쾌감을 느껴봐야 되잖아. 도대체 섹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더 큰 즐거움을 계속 누려봐야 돼. 이성 교제할 때도. 군대 남자들끼리만, 피 끓는 남자들끼리만 탁 몰려있지. 거기다가 일찍 돈은 벌지. 또 해외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어. 미국을 편안하게 왔다. 아무 제재 없이요. 군인이기 때문에
뭐 짐 검사도 안 해. 그럼 말 다 했지? 총도 가져갈 수 있겠는데? 아이 총은 안 돼. 그 짐 검사를 따로 안 해. 군인 여건이 있으면 짐 검사 안 해. 그냥 들어와 버려 통과. 그러니까 아우 뭐 상상할 수 없는 걸 다 갖고 들어와. 아, 그 이제 난 군인 시절에 그런 걸 다 겪어본 거야. 아유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아주 감사하지. 뭐 약도 종류별로 쫙. 재밌겠다. 그 당시엔 재밌었지. 근데 그게 지금 나도 참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그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엉뚱한 길을 빠지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거. 군대 생활은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준 부분이야, 그거는. 물론 피해를 준 것도 있어. 있기는 해. 내가 지금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많이 있었고. 군대 내부에서 동성애 문제로 나도 많이 힘들었었던 것도 있었고. 그 외 나머지 중에는 동성애까지는 아닌데 그냥 성욕을 풀기 위한 그냥 성적 학대 대상으로 후배를 이제 이용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지. 이건 성폭행이지. 동성 간의 성폭행.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게 당시에 나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알아보고 공부를 하고 인류의 역사나 이런 걸 들여다보니까 충격이 아니더만. 원래 그랬더만. 동성애라는 것도 그랬고. 그래서 나중에 진실을 알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당시 너무 충격이었지. 근데 충격이었지만 받아는 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뭐 나도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봤고 해외에 나가서 겪었던 것들은 뭐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때는 없었는데 해외에 나가서 겪었던 건 아예 성 전환자들, 트랜스젠더들을 이제 해외에 나가서 많이 겪어보고 그것도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지.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엔 겪어보기가 힘들었었는데 뭐 최근에는 뭐 여기서도 만났으니까 상담 온 애들 중에 트랜스젠더가 있었거든 또. 남녀, 여가 남자가 된 케이스도 있었고 뭐 다양했어. 숨겨져 있던 게 노출이 되니까 편안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에 대한 것도 그렇게 빨리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로만 오픈하는 거지 실제로 오픈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진짜 진실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계속 그런 게 올라오고 유튜브도 같은 콘텐츠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거기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학습이 돼서 그게 무뎌지거든. 어린 나이에 야동을 너무 많이 봐도 여자를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밖에 안 봐. 그렇게 학습이 돼버리는 거야. 즉 내가 뭘 보고 뭘 자꾸 접하느냐에 따라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릴 때 야동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그냥 성욕을 풀 상대로만 보는 거지.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왜곡이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이게 제대로 학습이 되고 풀어줬다면 성범죄로 이루어지질 않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죠. 너희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해볼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을 거고 지금부터라도 좀 더 드러내고 대화하고 좀 더 알아보고 뭐 쾌락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뭐 나쁠 게 뭐 있어. 도대체 그럼 소위 변태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 건지 이 여자들이 특히 더 몰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지금 뭐 개방이 됐다라고 해도 남자들도 모르는데 뭐 봤어도 맨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로 학습된 게 많아서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 뭐 이런 저런 광고, 왜곡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잘못 학습된 경우가 예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 옛날에는 아예 몰라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왜곡된 게 너무 많아. 좀 위험해요 지금.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자기 생리혈이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다니까 실제로. 광고를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간 케이스가 이제 엠번방 애들이잖아. 하다 이제 아동까지.
무슨 짓이냐고 그래. 인간을 동물로 만드는 행위라고 봐. 스스로 망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본인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 걸 보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계속 변해간다고. 어떤 식으로 변해갈까. 스스로 그걸 느끼게 되는 날 이미 늦어져.